여기 미국의 한명문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썰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 안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자랐고 현재는 콜롬비아 대학교 아시아학과에 재학 중인 에밀리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우리 가족의 삶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온 한 한국인 가족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의 유명 금융회사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셨고 덕분에 저희는 뉴욕 교외의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살 수 있었어요. 주변에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가정들이 많았고 이웃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죠. 그러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인 한국인 가족이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이웃의 변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가족과의 만남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제가 지금 아시아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제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 모두 그때 그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들과의 특별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옆집으로 이사 온 김 씨 가족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아버지 김재훈 씨, 어머니 이미영 씨, 그리고 저와 동갑인 딸 김서연이 있었죠. 서연이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수업이 끝나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김 씨 가족과 친해지면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처음 서연이네 집에 방문했을 때가 잊히지 않아요. 현관에 들어서려는 순간 이미영 아줌마께서 에밀리, 신발 벗고 들어오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늘 신발을 신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곧 알게 되었죠. 서연이네 집은 늘 깨끗했고 바닥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제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서연이네 집에서의 식사 시간은 늘 특별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을 저는 그때 처음 맛보았죠. 바삭하고 고소한 김의 맛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시고는 이미영 아줌마께서 종종 김을 선물해 주시곤 했어요. 에밀리가 이렇게 좋아하다니 기쁘구나. 앞으로도 자주 와서 같이 먹자. 지금도 그때 이미영 아줌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씀에 담긴 진심 어린 애정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쌓아가며 지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미영 아줌마께서 중병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소식이었어요. 당시 저는 미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기에 왜 굳이 한국으로 가셔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서연아, 왜 미국에서 치료받지 않고 한국에 가셔? 엄마가 한국의 의료 기술을 더 신뢰하신대. 게다가 가족들의 보살핌도 받을 수 있고 서연이의 설명을 들어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죠. 그렇게 김 씨 가족은 급하게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날 서연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에밀리, 꼭 다시 만나자. 이메일 주소 알지? 연락할게. 응. 서연아, 아줌마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 그리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 후로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에는 소식이 끊겼죠. 시간이 흘러 저는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아시아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아시아학과를 선택한 데는 어릴 때 알게 된 김 씨 가족의 영향이 컸죠.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아시아의 여러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시야가 넓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드디어 로버트 패커드 교수님의 특별 강연 날이 되었어요. 캠퍼스가 술렁이기 시작한 건 몇 주 전. 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강연 공지가 뜨면서부터였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의 강연이라 수강 경쟁이 치열했지만 운 좋게도 저는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 제가 이렇게 열광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린 시절 김 씨 가족을 통해 접한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궁금했답니다. 강연 당일, 강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로버트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는 순간 수백 명이 모인 강의실이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첫 마디에 강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죠. 아시아의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강의실이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이라고 외쳤죠. 중국과 일본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꼽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앞쪽에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이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왜 다들 한국만 얘기하는 거죠?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발달됐고 경제 규모도 크고 국제 정치에서도 더 중요한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 말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뒤쪽에서 한 동양인 학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중국의 발전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발전의 속도와 질이에요.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전 세계적으로 K-팝, 한국 음식 등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죠. 그 차분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자세히 보니 믿을 수 없게도 어릴 적 친구 서연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인사하고 싶었지만 이제 막 시작된 강연 때문에 간신히 참을 수밖에 없었죠. 로버트 교수님의 강연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실 때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내 서연이의 모습이 신경 쓰여 강연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미영 아줌마의 병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연이는 왜 다시 미국에 왔을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발전은 실로 놀랍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랐고 세계 경제 10위권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연을 들으며 저는 어릴 적 서연인의 가족에게서 보았던 그 특별함이 떠올랐어요. 매사에 성실했던 김재훈 아저씨, 항상 교육을 중요시했던 이미영 아줌마,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른 서연이, 그들이 보여준 근면 성실함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끈기가 바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죠.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더 나은 삶, 자녀들의 교육, 경제적 성공을 위해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성공을 거두었죠. 그들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인의 가족도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에 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국을 선택했죠. 그리고 지금 서연이가 다시 미국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답니다. 하지만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민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한국을 떠났던 교민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른 나라 이민자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어요. 여기민이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문득 서연인의 가족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이런 여기민의 한 사례였던 걸까요? 보통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라요.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안전한 사회 환경,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이들을 다시 고국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미영 아줌마가 치료를 위해 한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때 이미 한국의 의료 기술이 미국보다 앞서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첫째는 경제적 기회입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외 경험을 가진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죠. 둘째는 교육 문제예요.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실망한 부모들이 한국의 교육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건강보험 제도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순간 이미영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발전된 모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문화적, 정서적 요인이 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 끝에 찾아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여기민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강의가 끝나자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서연이를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저는 강의가 끝나자마자 서연이에게 달려갔답니다. 서연아, 나 기억나? 에밀리야. 처음에 서연이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이웃이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환하게 빛났죠. 에밀리? 정말 너야? 와,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마치 어제 헤어졌다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내 어머니 건강은 어떠셔? 그때 갑자기 한국으로 가셔서 너무 걱정했었어. 제 물음에 서연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히 한국에 가서 위암 초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수술을 받으셨거든. 지금은 건강하셔. 가슴을 짓누르던 오랜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너희는 다시 미국으로 왔구나. 응. 엄마 수술하고 회복되셨다는 소식 듣고 아빠랑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 엄마도 얼마 후에 오셔서 지금은 플러싱에서 살고 계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근황부터 학교 생활, 가족 이야기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죠. 그러다 문득 서연이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에밀리, 사실 내가 요즘 고민이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기민? 맞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들이 정확히 들어맞아. 엄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신뢰하시고 아빠는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셨대. 거기다 양가 조부모님들도 연세가 있으셔서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다고 하시고.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강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여기민이란 게 더 이상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친구의 현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문득 서연이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넌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제 질문에 서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바로 내 고민이야. 나는 여기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어. 미국 문화에 적응한 지도 오래됐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도 많이 서툴러.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 서연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어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그녀에게 한국은 전혀 새로운 환경일 테니까요. 부모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살아본 적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 부모님이 여기민 전에 6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갖기로 하셨어. 나도 휴학하고 그 기간 동안 한국에 가보기로 했지.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하려고. 서연이의 결정은 굉장히 현명해 보였어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1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가 또다시 떠나게 된다니. 그래도 이번에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답니다. 서연아,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보고 싶을 것 같아. 제 말에 서연이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 한국에 놀러 올래? 내가 한국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여줄게.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 꼭 갈게.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아빠, 엄마, 오늘 서연이를 만났어요.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옆집에 살던 한국인 가족요. 부모님도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오, 그래? 김씨 가족. 어떻게 지내더노? 이미영 씨는 건강해지셨대. 서연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해드리고 이번 겨울방학에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이라, 괜찮은 생각인 것 같구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나라니까. 거기다 서연이네 가족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부모님의 허락을 받자마자 서연이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는 한국 여행 준비에 푹 빠져들었죠. 여행 가이드북도 사고 한국어 기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영상을 찾아보고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봤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이 여행이 제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될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알아볼수록 한국이 더 궁금해져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팝과 한국 음식들까지.
모든 게 너무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공부하면서는 더욱 기대가 커졌죠. 어릴 적 먹어본 김 말고도 김치, 불고기, 비빔밥처럼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와, 진짜 빨리 가고 싶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서연이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서연이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는 자리였죠. 뉴욕의 한 식당에서 만난 이미영 아줌마와 김재훈 아저씨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셨어요. 다만 이미영 아줌마의 얼굴이 한결 건강해 보여서 안심이 되었죠. 에밀리,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렇게 예쁘게 자랐네. 이미영 아줌마의 따뜻한 인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줌마,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답니다. 여기도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구나. 김재훈 아저씨의 말씀에 깊이가 느껴졌어요. 게다가 한국의 발전 속도를 보면 놀라워. 이제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미영 아줌마도 의견을 보태셨어요. 의료 시스템도 한국이 더 좋아. 내가 직접 경험해봤거든. 한국의 병원들은 정말 효율적이고 의료진들의 실력도 뛰어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아저씨, 아줌마,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는데 어떤 곳을 가면 좋을까요? 두 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을 들은 것처럼요. 그리고는 서로 번갈아 가며 한국의 멋진 곳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하셨답니다. 서울에 가면 꼭 경복궁을 가봐야 해.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 김재훈 아저씨의 설명에 이어 이미영 아줌마도 말씀을 보태셨어요. 남대문 시장도 재미있을 거야. 한국의 전통 시장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많아. 서연이는 현대적인 서울도 소개하고 싶었나 봐요. 에밀리, 우리 강남도 가보자.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치맥도 먹고 그들이 들려주는 한국의 모습은 하나하나가 다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궁궐의 고풍스러움부터 현대적인 도시의 활기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미영 아줌마가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에밀리, 이건 우리나라 전통 부채야. 한국에 가면 더운 날씨에 유용할 거야. 부채를 펼쳐보니 아름다운 한국 전통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웅장한 고궁의 처마, 현대적인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군침 도는 음식들까지. 꿈속에서도 설렘이 가득했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이 땀으로 촉촉해졌답니다. 긴 비행 시간에 지쳤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 피곤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에밀리, 여기야. 반가움에 달려가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서연아, 보고 싶었어. 우리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신기했죠.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하늘을 향해 늘어선 아파트들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와, 서연아, 저기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들 좀 봐. 너무 멋있다. 서연이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지. 한국은 땅이 좁아서 아파트 문화가 발달했어. 저기 보이는 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파트 단지야. 서울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디딘 곳은 명동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알록달록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특히 길거리 음식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서연아, 저기 떡볶이 먹어보고 싶어. 우리는 떡볶이를 시작으로 호떡, 붕어빵, 순대까지 하나둘씩 맛보며 거리를 누볐어요. 책이나 영상으로 보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니 그 느낌이 완전히 달랐답니다. 다음 날은 경복궁을 찾았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물들이 저를 압도했죠. 특히 수문장 교대식은 화려한 전통 의상과 절도 있는 동작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에밀리, 저기 보이는 건 광화문이야. 조선시대 왕이 정사를 보던 곳이지. 서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한강공원에서 치맥의 맛을 즐기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가옥을 구경하며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본 야경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거든요. 한국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연 음식 문화였어요. 어릴 적 서연이네 집에서 먹어본 김과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거든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 삼겹살의 고소함, 비빔밥의 다채로운 색감과 맛, 그리고 비 오는 날 먹은 파전의 바삭함까지 매 끼니가 새로운 발견이었답니다. 특히 김치는 저에게 완전한 충격이었어요. 서연아, 김치가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줄 몰랐어. 제 감탄에 서연이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그렇지.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야. 집집마다 담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종류도 정말 많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나라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어요.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북촌의 전통 한옥이 한 도시에 공존하는 모습. 지하철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최첨단 기술들. 그리고 낯선 외국인인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따뜻한 인심까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여행 중에 서연이 부모님을 다시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한국 생활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 김재훈 아저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일자리도 찾았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졌어. 퇴근 후에 동네 사우나도 가고 주말엔 등산도 다니고 이미영 아줌마도 행복해 보이셨어요. 의료 서비스도 정말 좋고 대중교통도 편리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좋아. 부모님 댁에 자주 가서 식사도 하고 명절에도 다 같이 모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메리칸 드림이란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미국에서의 삶이 정말 최고일까? 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게 정말 싫었어. 서연이가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내다 보니 한국의 장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특히 안전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좋아. 물론 경쟁이 심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고 학생들의 열정도 대단해. 서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비교해보게 되었어요. 2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김치와 케이팝의 나라가 아닌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죠. 마지막 날 서연이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강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말했죠.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 서연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에밀리, 나도 너랑 함께 여행하면서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 사실 나도 여기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의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했어. 에밀리, 넌 어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서연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는 거야.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고 싶어.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경험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봤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죠.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국 관련 수업도 더 많이 듣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졸업 후 한국에서 유학을 할 생각도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어요. 제 미래의 선택지가 이렇게 넓어질 줄은 몰랐네요. 이번 여행을 통해 성공과 행복이란 잣대가 꼭 미국식일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문화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이제는 제 미래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꼭 영구적인 이주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국 생활을 새로운 도전으로 삼고 싶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아메리칸 드림의 개념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서연이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요. 그녀는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대요.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친구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응원하게 되네요. 서연이네 가족은 아직 한국 생활 적응 기간 중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다시 미국에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그것 역시 응원할 거예요.
이미 여기민을 경험하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서연인의 가족에게 조언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